네, 지금부터는 제 5주차 명령어에 대한 심화 향상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제 그 어셈블리 프로그램이 아래 표와 같이 작성되어 있어요. 이때 실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한번 쭉 설명을 합니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별지로 반드시 작성을 하셔서 그 다음에 과제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그림을 살펴보세요. 표를 살펴보세요. 자, 우리가 명령어가 100번지에 로드라는 명령이 있고요. 101번지에는 add라는 더하라는 명령이 있고요. 102번지에는 스토어 저장하라는 명령이 있고요. 103번지에는 점프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명령어가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계어 코드로 바꾸니까 100번지는 이 이제 명령어 로드 250, 즉 250번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라. 뭐 add 251이면 251번지에 있는 내용을 더해라. 그 다음에 스토어 251이면 251번지에다가 연산한 결과를 갖다 옮겨다 저장해라. 그 다음에 170번지로 점프해라, 분기해라. 뭐 이런 명령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말로 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어셈블리 언어를 통해서 기계어로 변환을 시키면 1250, 5251, 2251, 8170 이런 식으로 1528이라는 고유한 명령어 코드와 뒤에 250, 251, 251, 170이라고 하는 뭐예요? 어드레스가 그대로 붙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로드라는 명령은 기계어 1에 해당되고 add라는 명령은 기계어 5에 해당되고 스토어라는 명령은 기계어 2에 해당되고 그리고 점프라는 명령은 기계어 8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림짐작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림짐작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100번 주소 100번지에 있는 명령을 꺼내왔더니 꺼내온다는 얘기 뭐냐면 인스트럭션 리지스터에 저장을 했더니 OP 코드는 로드고 오퍼랜드는 250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내용은 100입니다. 이 어드레스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어드레스 100번지로 제어가 가겠죠. 메모리 100번지로 가니까 거기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1250이라는 거예요. 그죠? 1250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꺼내서 데이터 버스에다가 실어줍니다. 데이터 버스에다 실어주면 그 데이터 버스에 실린 내용이 어디로 가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로 갔다가 그 다음에 IR로 옮겨집니다. 그렇죠? IR에 1250이라는 내용이 저장됐어요. 그래서 앞에 1은 OP 코드 부에 해당되고 뒤에 250은 오퍼랜드에 해당돼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옮겨다 놓는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새로운 값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1워드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카운터의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1 현재 값보다 1만큼 증가시킨 것을 다시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언제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250번지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0004라는 내용이 데이터가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해요?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에다가 옮겨다 놔야 됩니다. 옮길 때 뭘 이용합니까? 데이터 버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다시 누상기에 옮겨 놓는 과정이
연달아 일어나야 되겠죠.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됐어요?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이 1 증가해서 101번지로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이 바뀌었죠.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시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현재 0101에서 101번지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실행해야 할 명령은 101번지에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01번지를 따라갔더니 거기에 메모리 101번지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5251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5는 오피코드부에 해당되고 뒤에 251은 오퍼랜드에 해당돼요. 이 내용을 이 어드레스 메모리 어드레스를 따라가서 이 내용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통한 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갖다 놓는 거죠. 나서 이제 자 오피코드를 쫙 했더니 5번이야. 5번은 뭐야? 어떤 명령이었어요? 5번은 더하라는 덧셈하라는 명령이었어. 아 그러면 이제 덧셈해야 되는데 그 뭐하고 뭐를 덧셈해야 되지? 덧셈해야 되는 건 현재 누상기에 있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251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덧셈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251번을 옮겨주고요. 거길 갔더니 메모리 251번에 어떤 내용이냐면 000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000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서 누상기에는 0004라는 데이터가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그 앞에 있던 누상기의 내용과 지금 꺼내온 데이터를 더해서 다시 누상기 A씨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현재 누상기는 뭐가 돼요? 값이? 0007이 되겠죠. 이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써먹었어요. 101이라는 걸. 그죠? 그러니까 101이라는 걸 써먹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1워드만큼 증가시키는 동작이 이 앞에 먼저 수행됩니다. 지금 add라는 더하라는 명령이 수행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제 두 가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것을 102번지에서 일어나는 이 동작,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동작과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점프 명령에 대한 이 동작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클럭펄스가 인가되는 T3, T4, T5 앞에서 나왔었죠. 요 동작 과정, 그 클럭펄스가 인가되는 과정상에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이 그림을 그리시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하시는 것을 별도의 종이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겁니다. 직접 수행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작성하고 계신 거죠?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어드레스가 102번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102예요. 그러면 자, 이 102번지를 어떻게 해요? 어드레스 버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MAR을 통해서 이것을 어드레스 버스 상에다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명령의 종류가 스토어라는 명령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메모리에 그 어드레스인 102번지로 찾아가요. 자, 찾아갔더니 메모리의 102번지 내용이 뭐냐면 251이에요. 즉 어떤 값이 있었어요. 그럼 이 값을 이 내용은 어드레스 버스에 다시 실어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 버스에 실려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로 옮겨져요. 옮겨졌다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다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에 2251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먼저 어떤 동작이 일어나요? 이 명령이 뭔지 종류를 가리는 디코딩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2번 명령이야. 2번은 뭐냐면 스토어야. 라고. 스토어는 뭐예요? CPU에서 처리한 내용을 메모리에 저장하라는 명령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CPU에서 처리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요? 어큐뮬레이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누산기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서 메모리 데이터 버스에 실어서 메모리 특정한 위치 251번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현재 어큐뮬레이터에는 어떤 값이 있었어요? 이 앞에 애드하고 난 그 결과인 0007이라고 하는 결과가 어큐뮬레이터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메모리에 스토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251번지의 내용 0007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102번지에 대한 액세스가 끝나기 때문에 1 증가시켜서 103번지를 저장하고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한 줄 또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형식으로 T3에는 어떤 동작, T4에는 어떤 동작, T5에는 어떤 동작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사실은요. 네, 그 동작을 노트에다가 별지에다가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여러분 다 작성하실 수 있으셨죠? 네,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 다시 한번 제가 강의해 드린 내용을 확인하시고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자, 이제 다음 과정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점프 명령이에요. 그죠? 순차적으로 쭉 실행해 오다가 특정한 위치로 이제 옮기고자 하는 거죠. 자,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수강생 여러분, 이거 지금 이제 마지막 향상학습 과제였는데요. 잘 수행하고 계시죠? 제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설명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어쨌든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103이에요. 103이면 이제 CPU가 103번지에 있는 내용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자, 103번지 갔어요. 103번지로 갔더니 거기 있는 내용이 8170이에요. 그러면 이 8170이라는 값이 데이터 버스에 실려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옮겨지고 이게 다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옮겨져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해야 할 명령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디 있는가가 아니에요. 명령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갔던 데이터 것이 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는 이제 이 OP 코드부를 잘라서 디코딩을 해야 돼요. 명령의 종류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오퍼랜드에 있는 어드레스나 또는 값을 수행하는 거죠. 자, 앞에 OP 코드가 8이에요. 8이라는 건 뭐냐면 점프하라는 분기 명령이구나 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170번지로 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170번지로 갑니다. 170번지로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170번지로) 가서 이제 메모리에 있는 번지수가 쭉 있는데 우리가 103 하다가 104로 가지 않고 170번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170번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70번지에 가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이 그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스택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비교하는 동작 또 다른 어떤 뭐 논리 동작을 한다거나 이런 동작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분기 명령이라는 거는 그때 그 자리로 가서 또 특수한 어떤 CPU가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클럭 펄스가 하나 인가되는 동안에 이 점프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학습하신 내용 전체적으로 인스트럭션 패치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스트럭션 패치하면 명령을 꺼내오고 명령의 종류를 구분하는 과정이 인스트럭션 패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요. 자, 명령의 종류를 알면 명령의 종류에 맞는 그런 데이터와 관련된 액세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인출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저장하는, 즉 로드하고 스토어하고 애드하고, 아까 얘는 애드만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엔드 연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정상적인 어떤 프로그램 처리 순서에서 벗어나는 동작은 점프나 아니면 뭐 스택에 대한 액세스, 서브루틴 코어라는 액세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바뀔 수가 있겠죠. 큰 맥락에서 지금 설명드린 이 동작 4가지면 여러분들이 다른 명령 종류에 따른 동작들도 다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가장 어렵다고 하는 명령어 연출, 그 다음에 명령어 실행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는 것은 CPU, 즉 컴퓨터의 어떤 절대 다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죠. CPU에 처리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더 쉽게 이렇게 컴퓨터 구조를 파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학습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